자, 3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4장 경제체제의 변동과 사회문화의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제자주권 수호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생각열기입니다. 대구 태평로에 국채보상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기념비를 자세히 보시면 신분이나 성별이 좀 달라 보이는 세 분이 접시 위에 엽전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이토록 많은 엽전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기 지금 작게 글씨가 보이죠?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한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한 경제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 경제적 구국운동의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본문 시작해 볼게요. 자, 쌀 유출을 막아라. 방공령 사건이 일어나다. 자, 개항 이후에, 여기서 개항은 강화도 조약 이후가 되겠죠. 일본이 조선의 쌀을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국내의 쌀이 부족해졌다. 자, 그리고 곡물 가격이 크게 치솟았겠죠. 자,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흉년으로 식량 사정이 악화되자 일부 지방관들은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잖아요. 이 조약에서 일본은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았고요. 대신 조선은 방공령 규정이 이제 포함이 된 우리에게 좀 유리한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방공령은 말 그대로 곡식을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지방관이 그 지역에 어떤 해당 지역에 곡식이 너무 부족해질 경우에 내릴 수 있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방공령이 개항 이후에 한 100여 차례나 내려졌거든요. 자, 근데 일본 측의 항의로 얼마 후 해제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크게 사건으로 번진 경우가 있었어요. 1889년에 함경도하고, 그리고 1890년 황해도에서 이 두 개 지역에서 이제 방공령은 우리가 특별히 방공령 사건으로도 불립니다. 자, 이때 이 두 지역에서 방공령이 내려졌는데 조선이 방공령을 내리기 1개월 전에 일본 영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이 방공령이 철회가 되고 일본에게 배상금까지 물어주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방공령 사건이라고 한다.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사료에 조일통상장정의 이 방공령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방공령을 내릴 때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트집 잡아서 결국 방공령을 철회시킨 거죠. 자, 우리 그림으로도 한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곡식을 일본 상인들이 무제한으로 이제 막 사가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지방관들이 조일통상장정을 근거로 해서 방공령을 내렸는데 일본은 그 1개월 전 신고조항을 트집 잡아서 결국 우리가 배상금까지 물어주는 경우가 생겼다. 이것이 방공령 사건이다. 자, 그리고 이 지도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 좀 별표를 쳐주시고요. 경제자주권 수호운동의 전개해서 각 지역에서 일어난 경제자주권 수호운동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도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던 황해도와 함경도에 있어서 방공령 사건, 자, 1890년, 1889년, 여기 연도까지도 같이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이 이제 상권을 침탈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시장 문을 닫는, 가게 문을 닫는 철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내용이 두 개가 있는데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 보안회라는 단체 배우셨죠? 이 보안회가 러일전쟁 당시에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자 이러한 요구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대구가 중요한데요.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 나라의 빚을 우리 국민들이 갚자 하는 국채보상운동을 벌입니다. 요 대구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요것이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 민족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근대적 상해사와 은행을 세우다. 자, 이모군란 1882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모군란 이후에 외국 상인들이 주로 이제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경쟁 세력이었죠, 서로. 자, 이 두 나라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륙까지 외국 상인들이 진출하자 조선 상인들이 타격을 받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상권을 지키자. 그리고 외국 상인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근대적인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를 상회사라고 불러요. 자, 같은 업적인 상인들이 함께 투자해서 만든 상인조합회사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인들이 만든 회사니까 상회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표시해 주시고, 자, 대표적인 회사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회사를 줄여서 상회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평양에서 만들어진 대동상회, 그리고 서울에서 만들어진 한성상인들을 중심해서 만들어진 장통상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에 맞서서 철시라든가 철시투쟁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한성의 시전상인들이 따로 조직을 만듭니다. 이것이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단체 이름이 황국이에요. 황제국가죠. 대한제국 황국중앙총상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외국 상인들의 불법적 상업행위를 규탄하고 그들의 상업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 우리나라 이제 금융 장악을 일본이 이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제 막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최초로 민간은행이 우리 한국인들이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조선은행이에요. 1896년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밖에 한성은행, 그리고 대한천일은행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민족 자본을 형성하려고 한 거죠. 근데 당연히 일본의 방해와 탄압으로 제대로 이 민족 자본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입니다. 이권수 운동으로 경제적 자주권을 지키다. 자, 아간파천으로, 아간파천 1896년이죠. 자, 러시아가 이권 침탈이 이제 심해집니다. 자,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때 근대적 대중집회인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이러한 러시아를 규탄합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가 빼앗아 가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권들을 지키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것이 이권 수운동이 되겠어요. 자, 그 결과 러시아는 그 당시 이제 우리에게서 저령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부산 앞바다에 영도라고도 불리는데 이 저령도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만민공동회에서 철회를 시킵니다. 그리고 한러은행이라고 우리나라 금융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은행인데 이것도 폐쇄를 시키죠. 자, 러일 전쟁 중에 일제가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이 농광회사를 세워서 우리가 직접 황무지를 개간하자, 이런 주장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보안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애국개몽운동 단체였죠. 우리가 배운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일본의 요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단체들의 활약으로 일제가 요구했던 황무지 개강권 요구는 철회를 시키게 됩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사료가 있습니다. 독립협회의 저령도조차 요구 반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역사 둘레길을 보시면 광통관이라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천일은행, 우리 아까 살펴봤던 우리 민족은행이죠. 대한천일은행에 본점이 있었던 건물이기도 해요.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자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다. 우리 아까 지도에서 대구에서 시작된 운동이라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제는 제1차 한일협약 체결 이후에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마련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은 모두 다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빚이 차관이 점점 늘어나서 1907년에는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규모가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금액이 구체적으로 1,300만 원이었는데, 이런 차관 도입으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예속이,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속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성금을 모아서 일본에 진 빚, 국채죠. 이 국채를 갚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됐고요. 주도했던 인물은 두 분이신데, 여기 김광재와 서상돈,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 이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 활동은 특히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그 다음에 황성신문, 우리가 이미 배웠던 언론기관들입니다. 특히 이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과 그리고 영국 언론인이었던 베델이 공동으로 창립했던 굉장히 가장 반일적인 성향의 신문사였죠. 자, 그리고 이제 황성신문도 역시 그 당시 민족 언론이었습니다. 자, 이런 각종 신문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이제 설립된 국채보상 기성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국채보상운동단체가 세워졌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뭐 금연을 한다든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그리고 집에 있는 폐물을 또 헌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자, 일제는 당연히 이 국채보상운동을 항일운동으로 간주하면서 그 당시 이제 성금을 모으는데 앞장섰던 홍보에 앞장섰던 대한매일신보사의 양기탁을 이제 구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의 방해로 국채보상운동은 중단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나라의 경제적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이 전국적인 규모로 참여했던 그러한 경제적 구국운동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경제적 자주권 수호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